문재인은 왜 간첩 빨갱이인가? 가격 통제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는 2년 만에 최저임금을 27.3%나 올려버리는 폭압적인 최저임금 급등 정책으로 온 국민을 경제적 고통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이번에도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가격 통제 정책으로 국민들을 다시 한번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현실화라는 미명하에 저지르는 공시지가 조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서 양도세, 상속세, 재산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공시지가 때문에 현실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화라는 단어는 문재인 정부의 말장난일 뿐 시장 참가자 어느 누구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국민들도 실제 거래가에 비해 공시지가가 낮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 조작은 땅값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다고 하나 세부적인 법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은 감정평가사의 소임이고 사전에 정부가 지가 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지시를 내리고 편법으로 문서도 남기지 않고 감정평가사들에게 보안각서를 쓰게 하여 입막음까지 하며 시세가 제곱미터당 3천만 원이 넘는 토지는 한꺼번에 모두 올리라며 자의적인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명동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 우리은행, 유니클로 등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10개 필지 중 7개의 공시지가를 그저 비싸다는 이유로 가치도 서로 다른 부동산을 일률적으로 급등시킨 것도 매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지만 10%도 50%도 아니고 무려 100%의 상승률. 공시지가는 수많은 세금 책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는 미명하에 저지르는 이런 폭압적인 공시지가 조작 만에는 명백히 조세 형평성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은 물론이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면서 최저임금을 급등시킨 결과가 역설적으로 서민층의 소득만 감소시키며 자산, 소득 양극화만 심화시켰듯이 막가파 문재양식 공시지가 조작 정책은 이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건강보험료, 재산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들을 갈취하고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조세정과 효과만 발생시키며 또다시 서민들을 쥐어짜는 결과만 불러올 뿐입니다. 어이없는 문재양식 가격 통제 정책은 계획 경제체제인 공산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들로 인위적인 시장 개입과 가격 통제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과연 빨갱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국과 갈등, 위안부 강제 동원 배상 판결, 초계기 레이더 문제로 일본과 갈등. 반면에 주적인 북한과는 무조건 화해, 평화, 협력, 퍼주기, 지원. 당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들만 보더라도 체제를 같이 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에는 한없이 반대, 엄포, 마찰, 갈등을 조장하고 방관하지만 북한이 자행하는 수많은 합의사항 위반, 내정 간섭 등에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딴지나 반대의 목소리를 단 1도 내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북한이 저질렀던 수많은 악질적인 과거사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평화 운운하면서 미래를 위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서 빨갱이 북한에게는 침묵, 굽신굽신, 우방국 자유민주주의 일본에게는 전쟁이라도 불사하는 태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이러한 반미, 반일, 친북 전략은 국공내전 때 중국 공산당이 그러했고 지금은 북한 조선노동당이 쓰는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중국 국민당에 비해 수적 열세였던 중국 공산당은 일제 침략을 몰아내자는 명분하에 국공합작을 이루어내고 일본을 중국 땅에서 몰아냈지만 공산당의 힘만으로 적을 이기기 어려울 때 동조 세력을 확보해 동맹투쟁을 해야 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국공합작 통일전선 전술에 당한 중국 국민당은 거대한 중국 대륙을 빼앗기고 패퇴하여 작은 섬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진리에 비춰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반미, 반일, 친북 행태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에 깔려있는 반일 감정을 이용하여 한반도를 적화 통일시키기 위한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게 그 본질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반대하던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후 3일 만에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하며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중국, 북한, 방글라데시 등 독재국가나 일부 개발도상국, 그리고 몇몇 이슬람 국가들 뿐이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일컫고 롤모델로 삼는 대부분의 나라는 검정, 인정, 자유로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역사 관점을 독점하여 일방적으로 역사 해석을 주입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가로막아 새로운 자료나 학설이 제기됐을 때 다양한 역사 해석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양이 하는 짓은 어떻습니까?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다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그렇게 극렬히 반대했으면서 정작 이름만 검정교과서이지 정부가 지필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리면서 북한 인권, 북한 세습체제, 북한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를 빼버렸고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인 정부라는 사실마저 빼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대한민국 독재의 역사는 맨날 걸고 넘어지며 매번 딴지를 거는데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독재의 역사가 진행 중인 북한 독재를 대한민국 역사책에서마저 지워 이제는 국민들의 정신의식마저 무장 해제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이 정치, 경제를 넘어 이제는 역사에서까지 내로남불 중인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 독재는 나쁜 독재, 북한 독재는 착한 독재인가 봅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하고 한 발 물러섰지만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한 것도 모자라 기어코 이제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까지 삭제한 문재양 정부. 국방백서는 국토 방위에 관련된 여러 현황과 정부의 방침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든 문서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부의 철학과 방향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인데 여기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 공유라는 표현도 삭제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북한은 적이 아니고 문재양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국방부는 세계적으로 국방백서나 국방보고서에 특정 세력을 적으로 명시한 사례가 없다는 변명으로 또다시 본질을 회피하고 있지만 정전 상태에서 70년 가까이 극단적으로 대치하며 국가가 나서서 무고한 시민들을 테러, 국지 도발로 수도 없이 희생시킨 나라는 북한이 거의 유일합니다. 우리들의 동맹인 미국조차 적이라는 표현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전략적 경쟁국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중국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였고 실제 이루어지는 국가 정책 또한 중국을 반대하는 모든 걸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 따라 미국의 적은 곧 우리의 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백서에서 주변국 군사협력 기술 순서를 한일, 한중에서 한중, 한일로 바꾼 것 또한 문재인 자신은 미국, 일본 편이 아닌 빨갱이 일당 독재 공산당 중국 그리고 북한 편에 서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양의 간첩 빨갱이 짓의 끝판왕 중국몽. 중국을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국빈 방문 중이던 2017년 12월 14일에 청와대 출입 기자단을 중국 사설업체 경호 요원들에게 폭행당하게 한 것도 모자라 2017년 12월 15일 문재인은 중국 베이징대 연설에서 나라를 팔아먹는 아주 끔찍한 매국노 발언을 합니다.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중국몽은 봉건 왕조 시기 조공 질서를 통해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전통 중국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는 중국 공산당 시진핑 집권 2기의 핵심 슬로건으로서 그 꿈에는 중국 일당 독재를 공고히 하고 공산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힘으로 굴복시켜 그 옛날 조공을 받던 명나라, 청나라 시기를 재현하겠다는 아주 저질스러운 패권의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지켜야 할 가치라고 하더라도 역대 그 어느 누구도 아메리칸들이 미국몽이라며 대한민국을 미국의 부속품처럼 여기며 미국 엉덩이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문재인의 중국몽 발언은 우방국인 미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도 아닌
사실상 북한 다음에 제2의 주적인 중국을 사대하며 대한민국 전체를 중국의 속국으로 바친 것과 다름없는 발언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이 사는 곳을 작은 나라라며 하대하고 주적을 도와주는 제2의 주적을 존대하는데, 이런 사람이 간첩빨갱이가 아니면 도대체 어느 누가 간첩빨갱이라는 것입니까?